자, 오늘 볼 건 그 방정식을 활용해서요. 증가량, 감소량이 정해진 증가 비율과 감소 비율이 정해진 내용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 10% 증가했다. 10% 증가한 양은요. 원래 양을 x라면요.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래 양이 x인데 이거 10% 증가하면 요게 원래 양, 요게 증가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하면은요. 증가한 양 전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5% 감소한 양. 똑같이 x 곱하기 1. 그럼 이게 원래 양이야. 근데 거기서 5%를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근데 순수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양만 따지면은 얘는 이렇게 곱한 부분이 100분의 10x가 딱 증가한 양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딱 이렇게 곱한 이 부분 마이너스 100분의 5x가 우리 정수의 표현에서요. 마이너스는 감소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00분의 5x 감소했다고 표현하면 안 돼. 100분의 5x 감소했다. 또는 마이너스 100분의 5x 변화했다라고 해야 돼. 이 마이너스 자체가 감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내 용돈이 마이너스 100원 줄었어. 그럼 사실 증가한다는 소리야. 야, 마이너스 100원이 줄었다는 소리는요. 100원이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감소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감소량만 따를 때는 이거 빼고 100분의 5x 감소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물건을 가격을 정할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원가가 x1인 물건을 원가가 x1인 물건을 1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긴다면 물건을 사다가 그냥 팔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가게세도 못 내고 직원 월급도 못 주죠. 그래서 이익을 붙여야 되는데 1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긴다면 얘는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이게 원가 x1에 관한 정가를 매긴 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곱한 100분의 10x 부분이 얘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원가 x1에 대한 이익은 100분의 10x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 전체가 정가가 되는 거지. 요거 전체가 정가가 되겠네. 그런데 정가에 5%의 할인을 했대. 정가에 5%의 할인을 했대요. 그럼 얘는 x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10분의 11x잖아. 요거 계산하면 10분의 11x거든? 그렇지? 거기다가 5%를 할인했다면 1 빼기 100분의 5. 요런 걸 곱하면 5% 할인한 할인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건 정가가 아니라 할인가가 되겠지. 정가에 요게 정가를 매겼는데 그거에 다시 5%를 할인했다. 그럼 이게 할인 가격이 되겠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여러분이 보기에 좀 처음 보는 부분인데 좀 외워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문제 좀 먼저 풀어볼게요. 자, 처음 풀 문제는 1009번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만 좀 풀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1009번. 도서의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정가에서 1,5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1,200원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원가를
x라고 놓으면 정가는 어떻게 돼?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0. 예.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게 비싸서 할인을 해줬어요. 그럼 할인가는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0 마이너스 1,500원. 이렇게 할인을 했다네, 그지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할인가를 책정했을 때 이익은 얼마가 나올까? 이익은 물건의 가격에서 원가를 빼야지 이익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야, 남는 돈은 원가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요걸 이렇게 전개하면 x 더하기 10분의 3x 마이너스 1,500원인데 여기서 원가 x를 이렇게 빼줘야지 요게 이익이 되는 거랍니다. 원가 x를 빼줘야지. 근데 그게 얼마가 됐대? 이 이익이 1,200원이 됐대요. 네, 1,200원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구하라는 거 도서의 원가와 판매 가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x를 구해야죠. 요거 없어지고 10분의 3x 그리고 요 1,500 넘어가면 2,700원이 되겠다. 그치? 그럼 x는 2,700원과 양변에 3분의 10을 곱하면 되지, 그치? 여기다 3분의 10 하면 없어졌을 거야. 요거 약분해서 900원 곱하기 10이 되니까 9,000원이 이 책의 원가였던 거야. 그래서 원가는 9,000원이었지. 근데 원가 말고 또 뭘 구하라 그랬어? 정가를 구하라 그랬지. 판매 가격을 구하라 그랬지. 판매 가격은 요 할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요걸 계산하면 x에다 9,000을 넣어서 9,000 곱하기 1 플러스 10분의 3 빼기 1,500원이니까 얘는 9,000원 원가 30%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2,700원에 이익을 붙였다가 할인을 1,500원에 해줬으니까요. 요게 1,200원인 거지, 그치? 그래서 9,000원 더하기 1,200원 1,200원이 판매가가 되겠습니다. 알았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1,00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008번. 여기 1,008번에 보니까 어떤 상품을 원가에 1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하여 판매했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5% 원가의 5%의 이익을 얻었대. 얘는 이익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예, 이익만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요게 원가고 요게 이익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떤 상품을 원가의 1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8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그럼 이익은 얼마일까? 똑같지. 좀 전에 여기 이익은요. 이렇게 원가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이 어떤 상품의 원가를 x라고 하자. 15%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5 이렇게 정가를 매겼대지. 그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대? 800원을 할인했대. 이게 판매가야. 그치? 근데 판매가에서 이익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x를 빼줘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원가의 5%의 이익이었다. 요 이익은 원가의 5%가 이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서 이거 좀 어렵다, 그세요? 예. 근데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하면 x 더하기 100분의 15x 마이너스 800 빼기 x는 100분의 5x 요거 없어지고, 그지? 이거 일로 넘어가면 100분의 15 빼기 100분의 5x
요거 넘어와서 800. 그럼 얘가 100분의 10이 되나? 그렇지? 100분의 10은 10분의 1 x는 800이니까 원가 x는 8,000원이 되겠네요. 뭘 구하라고 했어?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000원 1번이다라고 이렇게 답에 써주면 되겠지? 조금 어려웠죠? 조금. 자, 그 다음에 거기 상문제는 똑같은 문제라 10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12번도 증가 감소에 관한 문제야. 그런데 얘들이 치사하게 작년 인원, 올해 인원을 가르쳐 주는데요. 작년 인원에서 올해 뭐 몇 퍼센트 증가했다, 몇 퍼센트 감소했다가 나오거든. 그럴 때 미지수를요 작년 인원으로 잡아줘야 되는 테크닉이 필요해요. 거기 문제 보면 1012번 보니까 S 중학교에서 쏘리 1013번 먼저 좀 보자. 여기서 볼게요. 지우고 봐도 되지? 얘들아 1013번 먼저 봐봐. 1013번 보니까 종민이네 농장의 올해 딸기 생산량은 작년보다 5% 늘어난 2,100kg이다. 작년의 딸기 생산량을 구하래요. 예. 알람이요? 전화. 누구야? Who is that?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거 받으면 돈 필요하세요? 그런다는데. 그런 전화가 좀 니네한테도 오나? 번호가? 많이 와요. 진짜? 무작위로 거는 거구나. 저한테 막 전화 오고 문자 오고 하는데 문자에서요 김규식님이라고. 뭐? 김규식이요. 전화번호가 이제 바뀌어. 그 사람이? 건 사람이? 아니요. 받는 사람한테? 전에 번호 쓰던 사람이고. 무작위로 오는 거. 니네한테도 돈 빌려준대? 아니 보통 안 받아가지고 문자로는 이제 막 대출하시겠습니까? 막 몇 퍼센트 할인됩니다. 그건 당첨되었습니다. 뭐 땡땡 이벤트에 뭐 당첨되셨습니다. 야 어떻게 나보다 심하네 오는 게. 나 그 정도는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막 냉장고 당첨되었습니다. 냉장고 받아가세요. 그거 완전 보이스피싱인데? 자 1013번 보니까 종민이네 농장의 올해 딸기 생산량은 작년보다 5% 늘어난 2,100kg이다. 작년의 딸기 생산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작년 생산량은 X라면 5% 늘어났대지. 그래서 5% 늘어난 양은요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고. 그죠? 근데 이게 얼마래? 2100이래요. 그런데 X를 구하라니까 이거 잘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100분의 5는 약분해서 20분의 1이니까 X 곱하기 20분의 21이 2100kg. 그럼 X는 2100 곱하기 양변에 21분의 20 곱해서 이거 약분하면 100이 되니까 100 곱하기 20 해서 2000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네요. 자,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1012번을 보면 문제가 좀 어려워. S중학교에서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 남학생 8% 증가야. 여학생은 10% 감소했대. 그래서 작년에 820명이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10명이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남학생 수, 여학생 수
작년, 올해 이렇게 따지잖아. 그죠? 그러면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8%, 10% 변화를 하면 여기를 x로 놓으면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니까 작년 여학생 수를 x라고 놓자. 근데 작년에 합쳐서 몇 명이었대? 820명. 그러면 남학생 수는 820 빼기 x인 거지. 그죠? 그러면 올해 학생 수는 8% 증가했으니까 820 마이너스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8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올해 여학생 수는 10% 감소했다니까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0 이렇게 해서 합치면 올해 여학생 수가 어떻게 됐대? 10명이 감소했다니까 작년에 820명이었으니까 이제 810명이지 라고 식을 세우는 식이 엄청 복잡해요. 이렇게 식 세우면 안 돼요. 식이 엄청 복잡하다고. 그래서 변화된 양만 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얘네들이 곱한 게 증가량이라고. 얘네들이 곱한 게 감소량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남학생 증가된 건요. 820 마이너스 x에다가 이거 100분의 8만 곱하는 거야. 이게 남학생이 늘어난 인원이 되겠지. 그래서 여학생은 100분의 10x 변화했는데 줄었어 늘었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10x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요 10명이 줄어든 거다라고 식을 이렇게 세워서 풀어야지. 이거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근데 이거 풀기가 되게 복잡하다고. 저 영상에서 저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영상에서 저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이렇게 풀었지. 선생님도 중1이 오래간만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풀었어요, 영상에. 예, 처음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이렇게 식세워서 풀도록 해. 알았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 풀은 문제만 딱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과부족에 대한 문제라고 되어 있죠. 과부족에 학생들한테 몇 번씩 나눠줬더니 몇 번이 남고 몇 번씩 나눠줬더니 몇 번이 모자랐다. 했을 때 복수 학생 수하고 여기는 1016번. 학생들한테 공책을 나눠주면 학생 수도 있고 공책 수도 있는데 보통 학생 수를 x라고 놓고 공책 수로 식을 세워줘. 이렇게 나눠줄 때는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학생들한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5권씩 나누어 주면 4권이 남는데 그럼 학생 수를 x라고 하면은 공책 수가 어떻게 돼? x명한테 5권씩 나눠주고 4권이 더 많은 거지. 글쎄요. 근데 몇 권씩 나눠주면 8권씩 나누어주면 학생 x명한테 8번씩 나눠주면 8x를 나눠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11권이 모자란대요. 공책 수는 8x보다 11이 작은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x라고 놓고요. 공책 수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x는 어떻게 구할까? 이걸로 넘어가면 5 빼기 8x 마이너스 11 빼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5가 돼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는 5. 그래서 학생 수는 5명이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몇 권이 부족한지. 한 사람에게 6권씩 나눠주면 몇 권이 부족한지 구하라니까 둘 다 구하라는 소리지. 그지? 자, 학생 수는 5명이야.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5, 5, 25에 29권.
얘도 마찬가지겠죠. 5, 8은 40에서 10을 빼니까 29. 학생은 5명이 되는 거고요. 공책 수는 29개가 되겠다. 그래서 뭘 계산하라고 돼 있어? 자, 한 사람에게 6건씩 나눠주면 몇 건이 부족한가? 자, 한 사람한테 6건씩 나눠주면 30건이 필요하겠지, 그죠? 근데 공책 수는 29개니까 하나가 부족하겠다. 그래서 한 권이 부족하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상문제 1020번으로 가보니까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12명의 학생이 앉지 못하고 6명씩 앉으면 마지막의 의자에는 5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 2개가 남는다. 이때 강당에 있는 학생 수를 구하래요. 이 문제는 위에 거랑 살짝 다른 거지. 뭐냐면 얘는 의자 수를 x라고 놓고 학생 수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된다. 여기에서처럼 학생들을 x라고 놓고 공책을 나눠줬는데 이번에 의자한테 학생을 나눠주는 거야, 얘들아. 위에서는 학생이 공책을 받았잖아. 근데 이번에 의자가 학생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의자 수를 x라고 놓자. 그러면 강당에 그린 의자가 x개 있는데 5명씩 앉으면 12명이 못 앉는다는 소리, 남는다는 소리지. 그렇지? 그래서 의자 x에 5명씩 앉으니까 12명이 남는 거야, 그지? 예. 그런데 그래서 학생 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의자 x개가 5명씩 받으니까 12명이 남은 거죠. 예. 근데 이번에 몇 명씩? 6명씩 받으니까 마지막 의자에는 5명이 앉았대.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6명씩 앉으셨어. 의자가 2개가 완전히 남고요. 마지막 의자에는 다 6명씩 앉았는데 마지막 의자에만 한 자리 비고 5명이 앉은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 학생 수를 어떻게 표현해? 자, 의자가 x개. 얘는요. 빈 의자 2개와 5명 앉은 의자 하나를 빼서 x 빼기 3개가 되겠다. 그치? x 빼기 3개에 몇 명 앉아? 6명씩 앉는 거지. 그치? 그리고 학생은 여기에 5명이 더 있는 거지. 그래서 요게 학생 수가 되고요. 얘네들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겠다. 그럼 x도 나오고 의자 수도 나오고 학생 수도 나오겠네. 그렇지? 그래서 2개가 학생 수가 좀 반대로 들어간 문제였네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볼까? 예. 비율에 관한 문제 1021번. 자, 1021번을 보니까요. 무영이는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기간의 3분의 1은 잠을 잤고 12분의 1은 차를 탔으며 4분의 1은 관광을 하였다. 식사와 쇼핑 등 나머지 시간을 합하면 24시간이라고 할 때 무영이는 총 몇 시간 동안 여행했는가? 그러면 여행 시간을 x라고 놔야겠다. 여행 시간을 x라고 놓죠. 그러면 여행 시간의 3분의 1은 잠을 잤어. 그리고 12분의 1은 차를 탔어. 그리고 4분의 1은 관광을 했다. 또 식사와 쇼핑 등 나머지 시간을 합하면 24시간이다. 그러니까 x의 3분의 1을 썼고 x의 12분의 1을 썼고 x의 4분의 1을 쓰고 나머지 시간이 24시간인데 이걸 다 합치면 전체 여행 시간이 나오는 거지.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네요. 전체 여행 시간은 3분의 1은 뭐를 했다 그랬어? 잠잤고 12분의 1은 차를 탔고 4분의 1은 관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24시간이니까
이걸 다 합치면 x가 돼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25번.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 삼형제에게 나누어 줬다. 첫째에게 만든 떡의 절반을 주고 한 개를 더 주었고, 둘째에게 남은 떡의 절반을 주고 한 개를 더 주었다. 셋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떡을 주었더니 어머니에게는 3개의 떡이 남았다. 어머니가 만든 떡의 개수를 x라고 할 때 첫째, 둘째, 셋째에게 준 떡의 개수를 x를 사용한 수로 나타내요. 무슨 일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 떡을 100개를 만들었다고 칠게. 그랬더니 첫째한테 이거의 반을 주고 한 개를 더 줬대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에게는 남은 떡의 절반을 어떻게 주지? 41개 나누기 2엔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잠깐. 떡을 반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떡을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상. 소리 좀 나요. 그냥 어머니가 만든 떡이 얘는 답을 알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답이 38개거든요. 답이. 자, 어머니가 만든 떡이 38개야. 그런데 첫째한테 이 중에 반을 주고 하나를 더 줬대. 그래서 20개를 줬어요. 그럼 몇 개 남았지? 18개. 그치? 그런데 둘째한테 그 18개의 반을 주고 한 개를 더 줬대. 그럼 몇 개 남았지? 8개가 남았어. 셋째한테 남은 떡에, 그러니까 10개를 줬으니까 8개가 남았죠. 그래서 남은 떡 8개의 반을 주고 한 개를 더 주었대. 그래서 5개를 줬더니 어머니한테 떡이 3개가 남았다. 쌤 그때 이거 처음에 풀 때는 뭔가 되게 잘 어떻게 풀었었는데. 선생님이 그때는 잘 풀었지. 근데 오래 안 봤더니 자, 잠깐 한번 다시 볼까? 야, 떡이 어떻게 2분의 1이 돼? 그치? 말이 좀 안 되잖아. 그래서 떡이 38개면 딱 맞는데 식 세우기가 좀 그렇다, 그죠? 그냥 세 개에서부터 그냥 천천히 나갔어요. 자, 너 잠깐만 조용히 해봐. 자, 남은 떡에 시계 참 좀 말이 안 된다, 그죠? 응? 떡을 반 개를 주고 4분의 1개를 주고 그래야 되잖아, 그죠? 이 문제 뭐 빼고 가자, 한 문제. 선생님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좀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25번 하나 뺍시다. 그리고 시간을 봐서 여기까지 일단 풀어본 다음에 속력에 관한 문제까지 보자. 그래, 7개 나가서 뭐 니들이 고생해야지 뭐 내가 고생하나.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보시고. 자, 시간이 조금 모자란 사람 집에 가서 영상 보고 잘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죠. 시간거리 속력. 우리 시간거리 속력의 문제를 풀 때는 거리를 위에 올리고
시간과 속력이 밑에 이렇게 있어서요. 예.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 그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단위예요, 단위. 예. 시속인지, 분속인지.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속력이 시속으로 주어졌는지 분속으로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요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몇 분일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풀게 된 건 나중에는 속력을 가르쳐주고 아니다. 일단 선생님이 풀었던 때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하고 이쪽 문제들이 좀 바뀌었어. 그래서 속력에서 식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시간에서 식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거리에서 식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예. 거리에서 식 세우기, 시간에서 식 세우기, 속력에서 식 세우기. 예. 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우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옛날하고 좀 패턴이 변했네. 옛날에는요. 거리에서 식 세우고 속력은 주어지고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곤 했는데, 자, 1026번 보니까요. 거기 위에 봐요. 속력에 대한 문제, 걸린 시간이 주어진 경우야. 시간이 자, 지훈이네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4km로 걸어가고 30분 동안 책을 구매한 후 올 때는 3km로 걸어서 총 3시간이 걸렸다. 지훈이네 집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얘는 갈 때, 올 때, 시간, 거리, 속력. 주어진 걸 표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지훈이네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속력이 얼마 때? 시속 4km. 속력을 시속으로 줬잖아, 그지? 그럼 얘는 식을 시간으로 세워야 돼. 그러니까 분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걸어가고 서점에서 30분 동안 책을 구매한 후 올 때에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었대. 올 때는 3km로 걸었답니다. 그래서 총 3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은 자, 지금 구하라는 게 거리잖아. 그래서 거리를 x라고 하면 갈 때도 x고 올 때도 x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돼?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이렇게 되겠지, 시간이. 그런데 서점에서 30분 동안 책을 구매한 후 총 3시간이 걸렸다니까 요거 더하기 중간에 갈 때 올 때 전에 30분 동안 시간을 보냈잖아. 이거를 2분의 1이라고 써야지. 시속이 주어졌으니까 이 속력이 시속으로 주어졌으니까 30분을 2분의 1 시간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게 합이 3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년 올라가면 보통 요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속력 가르쳐주고 거리를 미지수로 놓은 다음에 시간에서 식 세우는 요 스타일 문제가 좀 대표적으로 나와. 옛날에 선생님이 기억으로 니네 가르칠 땐 요 유형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 풀기가 좋았지. 근데 유형이 2가지가 추가가 됐네. 네. 여기서 구하라는 걸 x로 넣는데요. 보통은 우리 구하라는 걸 x라고 놓지. 보통은 구하라는 걸 x로 놓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었지. 어떤 게 그런 경우였어? 앞쪽에서 물량 그리고 1026원 그러니까 학생 나오는 그래, 학생 나오는 문제. 작년에 학생 수를 x라고 놓고
올해 학생 수를 구하게 되잖아. 그건 변화하는 비율을 가르쳐 줄 때는요. 변화에서 x가 되는 값을 찾기는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연속하는 세 홀수 문제. 연속하는 세 홀수 문제에서 뭐 가운데 홀수를 구하라거나 마지막 홀수를 구하라고도 하잖아. 우린 첫 번째 홀수를 x라고 놓고 푸는데, 그죠? 그래서 반드시 꼭 구하려는 걸 x로 놓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x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1029번도 같은 스타일로 식을 세우면 되겠다. 1029번 보니까 등산을 할 때 올라갈 때는 3km, 1시간 휴식, 내려올 때는 4km를 걸어서 전부 6시간이 걸렸다. 올라가기와 내려온 길의 거리 합이 17km였다. 자, 얘도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렇게 두 가지 구간이 주어졌어. 그리고 속력을 가르쳐줬죠. 속력이 올라갈 때는 얼마래? 3. 내려올 때 4. 그리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거리가. 자, 거리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각각 합쳐서 17km라고 나와 있잖아. 야, 요거 올라간 거리하고 내려온 거리하고 합쳐서 17이니까 올라갈 때 거리를 x라고 놓으면 내려올 때 거리는 17 마이너스 x가 되겠다. 그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떻게 걸렸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17 마이너스 x. 그리고 중간에 1시간을 쉬어서 전부 6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시간, 거리, 속력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한테 속력을 가르쳐줘. 그리고 거리를 x로 놓고요. 식은 시간에서 세운 게 나와요. 보통 문제가.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다고.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도요.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은 뭐를 해야 돼? x를 구하는 게 아니지.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이걸 구해야 되는 문제다. 예? x를 구한 다음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였어. 자, 이거 후딱 풀어보면 양면에 얼마 곱해야 되니? 이걸 일단 일로 보내갖고 이항에서 5라고 놓고 양면에 12를 곱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 12 곱하면 4x 여기다 12 곱하면 3 곱하기 17 마이너스 x. 여기다 12 곱하면 60이 되는 거지. 그래서 4x 빼기 3x는 x가 나오고 51은 이항하면 9가 되니까 올라간 거리가 9km가 되는 거야. 근데 구하라는 건요. 여기다 9를 집어넣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3시간이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연재가 이것 때문에 물어본다. 그치? 예. 자, 그 다음에 1030번 문제 봅시다. 두 지점 A, 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70으로 올 때는 시속 60km를 달렸더니 올 때는 갈 때보다 10분이 더 걸렸다.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얘도 기본 폼에서 똑같다. 그러세요. 속력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리를 x라고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은 시간에서 세우는 거야. 자, 1030번 보니까 A, B 사이를 왕복한다 그랬으니까 갈 때, 올 때가 있는 거야. 그리고 시간, 거리, 속력이 있는 거야. 속력을 가르쳐 줬어요. 갈 때는 속력이 얼마래? 70. 올 때는 60. 그리고 거리가 왕복을 하는 거니까 갈 때를 x라고 하면 올 때도 x가 되겠다. 그죠?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70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은 60분의 x. 시간에서 식을 세우는 거야. 시간이 어떻게 됐대요? 10분이 더 걸렸대. 올 때 더 걸렸대. 그죠? 그러면 이거 빼면 얼마가 될까? 이게 더 큰 거잖아. 그치? 10분이 더 큰 거잖아. 마이너스 10분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시속으로 주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6분의 1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10분이 더 걸린 걸. 야, 갈 때보다 올 때 시간이 더 걸렸다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큰 걸 빼는 거잖아. 그죠? 아, 선생님 전 그거 싫어요.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지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해. 10분이 이렇게 식을 세우고 푸는 게 더 좋은데 그냥 선생님이 이 표 형태에서 식을 세우느라고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렇게 3문제가 다 있어. 자, 1032번. 자, 1032번 보면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시속 4km 걸으면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하고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가면 5분 일찍 도착한다고 한다. 뭐야? 거리가 또 똑같네? 그죠? 거리는 똑같죠? 그런데 걸어서, 도보, 자전거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시간, 거리, 속력이 있는데 속력이 각각 어때? 걸으면 4, 자전거는 12.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약속 장소까지 거리 x 똑같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야? 걸어가면 10분 늦고 자전거 타고 가면 5분이 남아. 15분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면 도보로 걸은 시간 4분의 x, 자전거로 가는 시간 12분의 x 빼주면 15분 차이가 나는 거죠. 15분은 60분의 15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근데 구하라는 게 뭔데? 구하라는 게 뭘 구하래? 집에서 약속. x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제. 아까 이 문제는 x 말고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라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자, 1033번. 예, 이번에는 유형 14번인데요. 예, 따라가는 경우죠. 문제가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도 나오고 트랙을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도 나오고요. 트랙을 다른 방향으로 도는 문제도 나올 거야. 근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오늘은 따라가는 경우에 야, 따라가서 만났어. 그럼 뭐가 같아? 거리가 같겠지. 따라가서 만나면은요 거리가 같게 되는 거다. 예, 그래서 거리에서 식을 세워야겠네. 자, 그래서 여기 1033번 보니까 동생이 집을 출발한 후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매분 8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120m의 속력으로 동생을 따라갈 때 형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면 얘도 시간, 거리, 속력, 동생, 형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가르쳐 준 게 뭐야? 속력을 또 가르쳐 줬네? 그죠? 동생은 80, 형은 120. 동생은 80, 형은 120.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는 물어보는 게 뭐죠?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는가 물어봤잖아. 그래서 형의 시간을 x라고 하면 동생은요. 형은 동생보다 10분 늦게 출발했대잖아. 그럼 동생은 더 걸었어? 시간을 덜 걸었어? 더 걸었죠. x 플러스. 자, 근데 속력을 보니까 시속이야 분속이야? 분속으로 주어졌으니까 시간을 이게 지금 분속으로 주어졌으니까 시간을 몇 분 단위로 해줘야겠다. 그래서 여기를요 x 플러스 1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앞쪽 문제는 봐봐 속력 주어지고 거리가 x고 시간에서 식 세웠잖아. 그지? 따라잡는 경우는요 속력 가르쳐주고 시간을 x로 놓고 거리에서 식을 세우는 거야. 동생이 걸은 거리는 어때? 거리는 어떻게 구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지,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80 곱하기 x 플러스 12. 동생이 걸은 거리야. 그리고 형이 걸은 거리는 120 곱하기 x. 얘네 둘이 같아야 따라 잡는 거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따라 잡는 경우에는 패턴이 다르다, 그지? 시간을 x라고 놓고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1035번을 가봅니다. 자, 1035번 가보니까 사자하고 사슴이 있어. 동생하고 형이 아니라 사슴하고 사자. 아유, 불쌍해. 그지? 시간, 거리, 속력. 자, 사슴의 속력, 사자의 속력 가르쳐 줬겠지? 68 떨어져 있는 사슴을 보고 시속 22, 사자는 22, 그리고 사슴은 밑에 18이라고 돼 있죠. 근데 속력이 뭐야? 초속으로 돼 있잖아. 그죠? 이 문제는 초르다 시간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사자가 출발한 지 몇 초 만에 사슴을 잡는다. 그러면 사자가 달린 시간을 x초라고 놓자. 그치? 그럼 사슴이 달린 시간은 그 문제 읽어봐요. 사자가 사슴을 쫓기 시작한 지 2초 후에 사슴이 도망갔대. 그러면 사슴은 2초 덜 달렸겠지. 그렇잖아. 그런 다음에 그러면 사슴이 달린 거리는 18 곱하기 x 마이너스 2. 사자가 달린 거리는 22x. 얘네들이 같아야 만나는 건데 같이 출발한 게 아니지. 얘는 어떻게? 거리가 68 떨어져 있었지. 그렇지? 그러면 사자가 68m를 더 달려야 되잖아. 사자가 달린 거리는 사슴이 달린 거리 더하기 68m가 되겠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요, 어디서 식을 세웠어요? 시간에서 식을 세운 거야. 근데 밑에 세 번째 요 문제는요, 거리에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고 있네요. 여기까지만 가이드 하겠습니다. 5분만 더 드릴게요. 죄송해요. 많이 못 드리고, 아니야, 10분 더 드리자.